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없이, 불평도 없이 여러분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의 건강을 위해 삶은 계란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단백질이 풍부하다. 근육 유지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계란을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계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계란 먹고, 바로 과일 하나 먹고, 두유 한 팩 마시고, 마무리로 커피나 녹차 한 잔. 이게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조합,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식사가 아닙니다. 처리 불가능한 과부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기계도 빠르고 처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조금 이상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라도 분해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는 줄어듭니다. 위산 분비도 감소합니다. 장기의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 기계가 아니라 오래 사용한 기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정수기 필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닳고 막히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찌꺼기가 많은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좋다는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처리를 포기합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남은 음식물은 장 안에서 부패합니다. 가스를 만들고 독소를 만들고 결국 장기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콩팥은 이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야 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대신 묵묵히 일을 하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한꺼번에 많은 부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버팁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건 갑자기 아프다가 아니라 조용히 망가진다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소화가 느리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음식 조합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 조합이 이 문제를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조합입니다. 바로 계란과 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감이 왜? 감은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란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안에서 덩어리처럼 뭉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가 찹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가 점점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위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걸 건강을 위해 매일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띄우시면 됩니다. 계란 먹고 2시간에서 3시간 뒤 이렇게만 바꿔도 위장은 훨씬 편해지고 문제는 거의 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보다 더 흔하고 더 자주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두 번째 위험한 조합, 이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바로 식후에 마시는 차와 커피입니다. 특히 계란 드신 직후에 녹차나 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차와 커피에는 수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속 칼슘과 만나면 몸 안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결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결석이 됩니다. 콩팥이나 요관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돌이 움직일 때 엄청난 통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출산보다 더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문제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반복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 안에서 천천히 돌을 키우는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침 식사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계란 먹고, 두유 마시고, 과일 먹고, 차 한 잔까지. 겉으로 보면 완벽한 건강식 같죠? 하지만 이건 몸 입장에서는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채소만 드세요. 그리고 과일은 오전 간식으로 따로 드세요. 두유는 오후로 미루세요. 차나 커피는 식사 후 한참 뒤에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란 먹고 감은 2시간 뒤, 계란 먹고 두유도 2시간 뒤, 계란 먹고 커피나 차는 1시간 뒤. 이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과일과 두유는 2시간, 차와 커피는 1시간.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침 식단을 아예 이렇게 드셔보세요. 가장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숙 계란 2개, 양파를 살짝 볶아서 곁들이고, 토마토 하나, 그리고 따뜻한 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의 단점을 양파와 토마토가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토마토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식사가 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삶아서 드시거나 아예 날로 드시기도 합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입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고 딱 7분만 삶으세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담그세요. 그러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소화도 가장 잘 되고 영양도 가장 잘 흡수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먹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 끝나고 바로 앉거나 눕지 마세요.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천천히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사 후 30분이 혈당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 걷기만 해도 몸이 그 영양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전부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그래야 소화도 돕고 콩팥도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계란 드실 때 소금 찍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은 콩팥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시거나 양파랑 같이 드세요. 그리고 하나 더, 계란 먹으면서 칼슘 영양제 같이 드시는 분들, 이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소화만 방해합니다. 영양제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음식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단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조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먹으면 약이 된다.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란은 여전히 최고의 완전식품입니다. 문제는 짝꿍과 먹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가장 먼저 양파입니다. 여러분 계란 드실 때 대충 소금 찍어서 드시고 끝내시는 경우 많으시죠?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양파를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부족합니다. 이걸 양파가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은 혈관 안에 쌓인 기름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순한 단백질 섭취가 아니라 혈관 청소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토마토 속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리코펜을 몸에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마토만 먹으면 절반 효과, 계란이랑 먹으면 3배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계란에는 칼슘이 부족합니다. 이걸 치즈가 채워줍니다. 그래서 계란 위에 치즈 한 장만 올려도 완전히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 이 조합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짝꿍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계란 어떻게 드십니까? 푹 삶아서 드십니까? 아니면 날로 드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완숙입니다. 너무 오래 삶은 계란, 노른자가 퍽퍽하고
목 막히는 느낌 드시죠? 이건 단순한 식감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과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소화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위산이 약한 어르신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집니다. 그럼 날계란은 어떨까요? 이건 더 위험합니다. 세균 감염 위험이 있고 영양 흡수도 방해됩니다. 특히 흰자에는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촉촉하게 살아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방법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계란을 넣으세요. 그리고 딱 7분입니다. 7분. 이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찬물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도 잘 까지고 식감도 부드럽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이 7분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소화율을 바꾸고 영양 흡수를 바꾸고 결국 건강을 바꿉니다. 자, 이제 식사 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계란 잘 먹고 바로 앉거나 눕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행동입니다. 식사 끝나면 무조건 움직이셔야 합니다. 운동하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30분 걷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30분이 혈당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 걷기만 해도 몸이 그 영양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근육으로 갑니다. 그런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대로 지방으로 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물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처리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물을 안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십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이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디테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란에 소금 찍어 드시는 습관. 이거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면 차이가 크게 납니다. 대신 이렇게 드세요. 후추 살짝, 양파와 함께, 또는 물에 한번 헹군 김치. 이렇게 드시면 맛도 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 먹으면서 칼슘 영양제 같이 드시는 분들. 이건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화도 방해합니다. 정답은 영양제는 식사 후 2시간 뒤 이렇게 따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계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은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같이 먹는 음식, 먹는 순서, 먹는 방법, 이 세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감은 같이 드시지 마시고 2시간 뒤에 드세요. 계란과 두유도 따로 드세요.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계란 드신 직후에는 차나 커피를 피하시고 최소 1시간 뒤에 드세요. 계란은 7분 반숙으로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볍게 걸으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을 위해서라며 아침마다
계란, 두유, 과일, 커피를 한 번에 다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수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구조와 순서만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은 채소와 드시고, 두유는 오후로 미루고, 차는 1시간 뒤에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씩 걷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달 뒤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졌고 콩팥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먹는 방법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같이 먹지 말고 나눠 먹는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꾼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부탁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